하도록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어요.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냐면 이런 모습의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전체 데이터 프레임은요. 전체 데이터 프레임은 159개의 로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159개의 로우를 가지고 있었고요. 컬럼은 몇 개? 컬럼은 6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종, 분류 문제니까 타겟이 있어야 되겠죠. 어종을 분리를 해내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와 타겟, 웨이트와 랭스 여기를 우리가 독립변수, 타겟을 예측하기 위한 독립변수로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거를 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종이 도미라고 하는 어종과 빙어라고 하는 어종만 선택을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럼 브림이라고 하는 건 선택하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밑에 뭐 더 다른 어종들이 더 있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중에서 스피시스가 어종이 브림 또는 스멜트인 것들을 찾아서 분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분리를 하니까 여기가 이제 몇 개가 된 거죠? 여기가 49개가 된 거예요. 그 49개가 어떻게 된 거냐면 다시 좀 그릴게요. 여기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끄집어낸 거는 y라고 하는 1차원 벡터를 만들어냈어요. 이 1차원 벡터는 뭐냐면 스피시스만 뽑아낸 거예요. 타겟. 이게 전부 몇 개? 이게 전부 49개. 그리고요. 2차원 배열, large X라고 하는 2차원 배열을 만들어 냈어요. 자, 이것도 전부 몇 개? 49개. 왜 그렇죠? 브림, 여기 브림하고 뽑아낸 거야. 뽑아냈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 24, 242, 242, 그리고 25.4 이렇게 첫 번째 행을 끄집어낸 거죠. 그렇죠? 얘네들이 서로 같은 위치에 있는 녀석들이에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 브림이니까 선택을 한 거예요. 브림이니까 선택을 한 거고, 여기는 웨이트가 290, 그 다음에 랭스가 26, 뭐 이렇게 선택이 된 거죠. 이렇게 선택을 하다 보면 이제 스멜트도 섞일 거고요. 스멜트도 있을 거고, 거기에 뭐 웨이트와 랭스가 있겠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전 시간에 한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고 159개의 로우와 6개의 컬럼을 갖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는데 타겟 벡터와 특성, 피처 행렬을 만들어냈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렇게 부분 집합을 뽑아내면 1차원은 우리가 시리즈라고 부르고요. 컬럼 2개를 뽑아낸 거는 이것은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했냐면 밑에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 프레임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죠. 어떻게 했냐면 넘파이 배열로 변환을 했어요. 자, 왜 넘파이 배열로 변환을 했느냐?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끄집어낸 다음에 왜 얘네들을 1차원 배열로 변환하고 여기를 2차원 배열로 변환을 했느냐?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이클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은 아규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뭔가 값을 리턴을 해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규먼트가 배열이에요. 배열.
그리고 그 펑션이 리턴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 배열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을 입력으로 받고 데이터 프레임을 리턴하는 게 아니라 배열을 입력으로 받고 배열을 리턴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함수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배열로 먼저 변환을 한 겁니다. 변환을 한 거고요. 근데 사실은 사이클런의 함수들이 시리즈를 아규먼트로 넣어주면 자기가 알아서 시리즈를 1차원 배열로 변환을 해줘요. 데이터 프레임을 아규먼트로 넘겨주면 역시 그 사이클런 함수가 2D 넘파이 배열로 변환을 해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될 기능을 해요. 기능을 하고 나서 리턴은 어레이로 리턴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변환하지 않고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을 그냥 그대로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상관은 없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 써버리겠죠. 항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넘파이 배열로 바꾸는 거예요. 특히나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케라스는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사용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넘파이 배열로 변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넘파이 배열로 자꾸 바꾸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넘파이 배열로 변환을 했던 겁니다. 컬럼 하나를 선택해서 넘파이 배열로 변환을 하면 1차원 배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컬럼 2개를 선택을 해서 넘파이 배열로 변환을 하면 2차원 그 배열이 됩니다. 되셨죠? 네. 자, 이제 우리는 X라고 하는 그 생선의 특성들만 모아놓은 배열이 생겼어요. 그렇죠? 생선들의 무게와 생선들의 길이라고 하는 두 가지 특성들만 모아놓은 X라고 하는 배열이 생겼고요. 피처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성 행렬.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물고기가 어떤 어종인지 브림. 두 번째 물고기죠. 290g, 26.3cm. 두 번째 물고기가 어떤 어종인지 그 타겟만 저장하고 있는 1차원 배열이 있어요. 그게 Y예요. 아시겠죠? 변수 다시 한번 정리를 할까요? 변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X는 특성 행렬, 물고기의 무게와 길이만 저장하고 있는. 그 다음에 Y는 타겟 1차원 행렬, 타겟 벡터. 어종만 저장하고 있는 변수. 아시겠죠? X는 물고기의 특성들만 저장하고 있고요. Y는 물고기의 어종만 저장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훈련을 어제까지는 우리가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49개를 그냥 훈련을 시켜버렸죠. 그러고 나서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했어요? 다시 훈련시킨 49개의 예측값을 찾아보고서 예측값이 100% 전부 다 맞는구나. 이렇게 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KNN이라고 하는 모델이 너무나 잘 맞는 모델이에요.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정말 모델을 평가할 때 제대로 된 평가인가? 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시험을 보는 사람한테 시험 문제와 답을 다 가르쳐 주고서
공부해라 라고 다 가르쳐주고서 시험 문제를 그거랑 똑같이 낸 거예요.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순서 하나 바꾸지 않고 그걸 그대로 다시 풀어라 라고 하니까 그냥 100점 맞은 거죠. 네, 어제까지 한 일은 그런 내용이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대로 된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훈련셋을 전체 데이터셋을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모델을 훈련시킬 때에는 훈련셋만 사용을 하고요. 이제 평가를 할 때에는 훈련된 데이터는 얼마나 잘 맞추느냐 이것도 알아보고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는 얼마나 잘 맞추느냐 이것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에서 얼마나 잘 맞추는지가 우리의 모델, 나중에 정말 진짜로 모르는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때의 정확도랑 비슷하지 않겠느냐라고 모델의 정확도를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모델을 훈련 데이터를 그냥 데이터 타겟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와 타겟을 훈련 셋, 테스트 셋으로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를 할 건데 첫 번째 분리는 어떻게 분리를 해볼 거냐면 얘가 데이터예요. 특성 행렬이 데이터고요. 타겟이 Y예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 기억나시죠? 2차원 행렬하고요. 2차원 행렬하고 1차원 벡터하고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물고기 weight와 length가 있으면 거기에 어종이 있었고요. 두 번째 물고기에 weight와 length가 있으면 두 번째 물고기에 species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서로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분리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를 할 때에도 우리가 만약에 요만큼을 훈련셋으로 요만큼을 테스트셋으로 나누겠다라고 하면 인덱스를 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기를 랜덤하게 섞었으면 여기도 같이 섞어줘야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를 순차적으로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랜덤하게 섞겠다라고 하면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랜덤하게 같이 섞어줘야 돼요. 똑같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순차적인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네. 첫 번째로 우리가 해볼 거는 무엇을 해볼 거냐면 시퀀셜 샘플링을 해볼 거예요. 순차 추출을 해볼 거예요. 시퀀셜 샘플링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할까요? 훈련셋으로 사용할 개수 trains라고 할게요. 자, 이거를 35개라고 해볼까요? 49개니까 49개에 49개의 한 70%. 49개의 70%면은 34개잖아요. 그죠? 네, 아예 올림해버리면 35개. 그래서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한 7대3 정도로 분리를 해보자 이거죠.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7대3 정도로 분리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훈련셋의 개수를 그냥 올림해 버릴게요. 올림. 35개로 정할게요. 자, 이렇게 정할게요. 이렇게 정하게 되면 우리는 Xtrain 이거는 뭐냐면 훈련셋의 특성 행렬이에요. 훈련셋의 특성 행렬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처음부터 35번째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럼 테스트셋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테스트셋은 반대로 35번째부터 끝까지 라고 하면 이거는 테스트셋이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훈련 레이블은요? 훈련 레이블은 똑같은 인덱스 사용하셔야 돼요. 첫 번째부터 35번째까지. 이게 훈련 레이블이 될 거고요. 훈련 타겟. 다시 얘기해서. 훈련 셋들이 가지고 있는 어종. 훈련 레이블. Ytrain이라고 할게요. Ytrain. Ytes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num trains부터 끝까지 라고 하시면 되겠죠. 슬라이싱 이용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슬라이싱. 이해되세요?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훈련 특성이 있었고요. 훈련 특성이 있었고 피처와 타겟이 있었어요. 그죠? 피처와 타겟이 있었는데 피처와 타겟을 어떻게 한 거다? 피처와 타겟을 앞에 35개, 밑에 14개 이렇게 하고 딱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large X, 여기가 small y. 그래서 잘려진 이 부분을 훈련 셋이라고 한 거고 여기를 훈련 레이블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여기를 테스트 셋 이렇게 한 거고 여기를 테스트 레이블 이렇게 한 거랍니다. 아시겠어요? 시퀀셜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근차근 선택하는 게 순차적 샘플링이에요. 되셨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렇게 하면 일단 모양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트레인셋의 모양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출력하기 전에 어떤 모양일지 누가 말씀해 주실래요? 로우 몇 개? 로우 35개. 컬럼 몇 개? 2개. X 테스트의 쉐입은 어떻게 될까요? X 테스트의 쉐입은 로우가 14개. 그래야 49개죠. 컬럼은 2개. 출력하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확인해 볼까요? 맞죠? 트레인이 로우가 35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컬럼은 우리가 따로 한 건 아니고 컬럼은 전체를 다 선택한 거고.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은 45개 중에서 49개 중에서 35개를 빼버리면 14개잖아요.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Ytrain의 쉐입은 어떻게 되죠? Ytrain의 쉐입은 Y테스트의 쉐입은 둘 다 1차원이에요. 그죠?
Y트레인은 1차원인데 3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 Y테스트는 1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 제대로 나눠진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뭘까요? 여기서의 문제점은 Y트레인은 어떤 어종만 가지고 있을까요? 불임만 가지고 있고요. Y테스트는 스멜트, 빙어만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생겨버립니다. 원래 데이터 자체가 랜덤하게 섞여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정렬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때문에 훈련 셋과 훈련 레이블에는 도미 불임일 거예요. 불임만 선택되고 테스트 셋과 테스트 레이블에는 뭐만 선택이 된다? 빙어만 선택이 돼요.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시면 트레인 확인해 보시면 되죠. numpy unique 확인해 보시면 돼요. y train이 유니크한 값이 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여기에 return count까지 우리가 true라고 한번 해볼까요? y train에는 불임이라고 하는 어종만 35개가 들어가 있어요. 반대로요. numpy.unique라고 하시고 y test 레이블이죠. 그리고 return count true. 자, 이렇게 보면 테스트 레이블에는 스멜트, 빙어라고 하는 어종만 14개 들어있어요. 자, 이거를 그냥 훈련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도미만 훈련이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빙어는 하나도 선택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예측을 하려고 하면 빙어가 예측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이 도미들만 이렇게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서 테스트 셋에 빙어가 한 마리가 들어갔어요. 거리를 다 계산하죠. 가장 가까운 걸 선택을 하죠. 이 가장 가까운 5개가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도미예요. 그렇죠? 훈련 셋에는 빙어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은 빙어라고 하는 어종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빙어가 들어오든 도미가 들어오든 상관없이 전부 다 뭐라고만 예측할까요? 도미라고만 예측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해보면 진짜로 전부 다 도미라고만 나와요. 해보도록 하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훈련셋과 테스트 셋이 잘 섞여 있지 않는 이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샘플링 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훈련셋이 바이어스 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훈련셋이 바이어스 됐다, 편향됐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라는 얘기예요. 편향됐다 라고 하는 얘기는. 네, 되셨죠? 자, 조금만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훈련시키고요. 훈련시키고 나서 결과도 한번 보죠. 결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NN 모델, 훈련, 그리고 평가까지 한 번에 할게요. 자, 그럼 KNN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KNN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가 임포트가 되어 있어요. 그죠? 뭘 임포트를 했죠?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걸 임포트를 했어요. 되어 있죠? 되어 있죠? 생성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 아규먼트들이 전부 다 디폴트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아규먼트를 설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죠? 모델을 생성을 했고요. 자, 모델을 생성을 했으면 훈련을 시켜야죠. 훈련을 시킬 때 무슨 메서드 사용한다 그랬어요? 훈련을 시킬 때는 피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X에는 무엇을 넣어주면 될까요? X 훈련 세트만 넣으시는 거예요. Y에는 무엇을 넣는 걸까요? 훈련 레이블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 데이터와 훈련 레이블의 모델을 피팅시키는 과정을 모델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델 훈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모델 피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모델 피팅이 끝났어요. 훈련셋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당연히 100%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훈련셋 예측을 해볼까요? Train Prediction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KNN CLF 무슨 함수 쓰시면 돼요? Predict. Predict를 하실 때는 뭘 주시면 돼요? 훈련 셋만 주는 거예요. 훈련셋. 훈련셋. 그죠? 자, 출력해 보세요. 전부 다 뭐라고 예측했나요? 35개를 전부 다 도미라고 예측을 했어요. 당연히 정확도는 어떻게 나올 거예요? 훈련셋의 정확도. Train ACC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넘파 있죠? Train Predict. 실제 값부터 할까요? 실제 값은 누가 가지고 있죠? Y Train이 실제 값을 가지고 있죠. 실제 값과 예측 값이 얼마나 같으냐? 이게 뭐냐면 훈련 셋에서의 정확도를 계산을 한 거죠. 맞습니까? 1.0. 데이터만 잘 준비가 끝나고 나면은요. 데이터만 잘 준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너무 쉬워요. 모델을 생성한다. 모델을 훈련셋과 훈련 레이블에 피팅을 시킨다. 훈련셋과 훈련 레이블에 피팅을 시키고 그 다음에 훈련셋의 예측 결과를 한번 계산해 본다. 그래서 훈련셋의 예측 결과를 계산을 해봤더니 전부 불임. 근데 이게 실제 값이죠. Y train이 실제 값이라는 거예요. 실제 값과 예측 값이 같은지 다른지를 계산해 보는 거죠. 그럼 여기 첫 번째 원소가 불임이고 여기도 첫 번째 원소가 불임이니까 추루가 나오겠죠. 추루. 두 번째 원소도 불임, 그 다음에 트레인 예측값도 두 번째 원소는 도미, 불임. 그래서 같죠. 그러니까 역시 추루. 35개의
그 테스트 데이터들에 대해서 전부 다 추루 값이 나오겠죠. 추루. 35개 추루의 평균은 1.0이죠. 1.0. 자, 그런데 테스트 셋에서는 어떻게 될까 해요. 테스트 프리드라고 할까요? knn classifier predict 여기서는 무엇을 넘기면 돼요? 테스트 셋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X 테스트가 가지고 있죠. 자, 출력해 보세요. 먼저. 역시나 뭐라고 예측합니까? 전부 다 불임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전부 다 불임이라고 예측을 하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훈련셋이 가지고 있는 녀석들은 뭐밖에 없다? 불임밖에 없어요. 도미밖에 없어요. 도미밖에. 그러면 테스트 셋에는 어떤 물고기가 들어오든지 간에 가장 가까운 거 5개는 찾았을 거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걸 5개를 찾아도 그 5개는 뭐예요? 전부 다 도미란 말이에요. 그렇죠? 훈련셋의 두 번째 생선을 고르더라도요. 그 두 번째 생선에서 가장 가까운 5개는 훈련셋에는 도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부 다 도미라고 예측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실제 값은 뭐예요? 실제 값은 뭐만 들어있어요? 실제 값은 스멜트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값과 예측 값을 비교를 해보면 전부 다 뭐가 돼요? 전부 폴스란 말이에요. 다 틀렸죠? 다 틀렸어요. 평균 계산해보면 뭐가 돼요? 0이란 말이에요. 0. 이게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하죠. 하나도 못 맞추는 거예요. 하나도.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되시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훈련셋 자체가 너무나도 편향되어 있어서 다른 거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걸 알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테스트 셋에서의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샘플링 편향이라고 하는 용어 잘 봐두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여기서 조금 더 진행하기 전에 사이클런의 모델 셀렉션 모듈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함수를 사용한 훈련 테스트 스플릿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문서를 한번 먼저 좀 볼까요? 문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문서. scikit-learn.org라고 하시면 돼요. 아니면 구글에서 scikit-learn이라고 검색하시면 scikit-learn.org를 보여줄 거예요. 보여줄 거고요. 네, 검색창이 있죠. 검색창에서 train, test, 분리라고 하는 거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scikit-learn, 모델 셀렉션, train, test, split이라고 알려줍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시면 앞에 있는 게 모듈 이름입니다. 최상위 모듈 이름이 scikit-learn.
모델 셀렉션이 서브 모듈, 그 다음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 함수 이름이에요. 함수 이름이고요. 이 함수를 사용할 때 그 어떤 파라미터들을 전달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어레이, 배열은 반드시 넘기셔야 돼요.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배열들을 넘겨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는 모든 리스트, 넘파이 어레이, 사이파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등등을 넣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도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도 기본적으로는 넘파이 어레이를 사용을 하는 거지만 리스트나 데이터 프레임을 써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고요. 테스트 셋의 사이즈를 몇 개로 할 건지, 훈련 셋의 사이즈를 몇 개로 할 건지, 랜덤 스테이트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셔플, 스트래티파이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returns를 잘 보셔야 되는데 returns가 무엇을 준다고 되어 있냐면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으로 분리된 리스트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리스트. 그러니까 여러 개를 주는 거예요. 여러 개. 밑에 사용법을 보시면은요. 밑에 사용법을 보시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리턴을 몇 개를 하고 있죠? 리턴값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배열을 몇 개를 넘겼어요? 배열을 2개를 넘겼어요. 배열을 2개를 넘기면 리턴을 몇 개를 해준다? 리턴을 4개를 해준다. 요게 사용 방법이에요. 자, 제가 코드를 직접 작성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요. 무엇을 훈련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눌 거냐? 이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무엇을 우리는 X를 훈련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눌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무엇을 배열을 하나만 넘기면은요. 배열을 하나만 넘기면 X 트레인 셋과 X 테스트 셋으로 나눠줘요. 배열을 하나를 넘기면 그 배열 하나를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 2개로 나눠줍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는 근데 이것만 나누는 게 아니죠. 타겟도 훈련과 테스트로 나눠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성들도 훈련과 테스트로 나눠야 되지만 타겟들도 훈련과 테스트로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2번째 배열도 또 나눠주는 거예요. 2번째 배열도 훈련셋과 훈련 레이블과 테스트 레이블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이 여기가 4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특성들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을 가지고서 그 배열을 훈련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눠주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타겟 레이블을 가지고서요. 타겟 레이블을 훈련 레이블과 테스트 레이블로 나눠주는 거예요. 사용 방법 이해되시죠? 사용 방법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트레인 테스트에서 배열 하나를 넘기면 배열 하나에 대해서 트레인과 테스트로 리턴을 받으시면 되고요. 배열을 2개를 넘겼으면 첫 번째 배열을 트레인과 테스트로, 2번째 배열을 트레인과 테스트로. 그래서 전부 다 리턴 값이 몇 개가 생긴다? 리턴 값이 4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어떻게 나눌 거냐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몇 개로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트레인 사이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트레인 사이즈. 자, 이거는 문서를 보셔야 돼요. 문서를 보셔야지만 아규먼트 이름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파라미터 이름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문서를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트레인 사이즈라고 되어 있구나 라고 하면 여기를
트레인 사이즈. 아까 우리 몇 개로 하기로 했죠? 35개. 35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셔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셔플. 셔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요? 셔플의 뜻이 뭐예요? 카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포커라든가 뭐 고스톱도 좋고. 네. 패 돌리기 전에 카드 어떻게 하죠? 카드를 섞죠. 카드 섞는 거를 뭐라 그래요? 카드 섞는 거를 셔플이라고 합니다. 셔플. 그러니까 그 인덱스가 0, 1, 2, 3, 4 쭉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인덱스를 섞어버리는 거. 이 섞어버리는 거를 뭐라고 한다? 셔플. 셔플의 기본값이 뭐예요? 셔플의 기본값이 true란 말이에요. 그렇죠?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 그 데이터 프레임을 막 섞어버린 다음에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추출이 될까요? 랜덤 샘플링이 되는 거예요. 랜덤 샘플링이 아니라 무엇을 순차적인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는 셔플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false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네, 요거 밑에다가 주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X하고 Y는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면 전체 특성 힘열과 Y는 타겟 벡터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요, 트레인 사이즈는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이거는 그 훈련 셋의 개수, 훈련 셋 원소 개수를 의미를 해요. 셔플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랜덤하게 섞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셔플을 false라고 하는 것은 랜덤하게 섞지 않겠다. 랜덤하게 섞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추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sequential sampling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이클 런을 이용하실 때는요. 아까처럼 우리가 그 슬라이싱 안 하셔도 돼요. 슬라이싱 하지 않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 하나 써가지고요. 얘네들 넘기시는 거예요. 넘기시고 뭐 트레인 셋의 사이즈를 주든 테스트 셋의 사이즈를 주든 그건 상관없어요. 트레인 셋의 사이즈를 주던가 테스트 셋의 사이즈를 주던가 둘 중에 하나만 주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테스트 셋의 사이즈가 결정이 되면 트레인 셋의 사이즈는 전체 사이즈에서 그거 빼버리면 되니까. 반대도 마찬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퀀셜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셔플 false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볼까요? 출력하지 말고요. 쉐입만 살펴볼게요. X 트레인의 쉐입하고요. X 테스트의 쉐입만 먼저 살펴볼게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거랑 똑같죠? X 트레인은 샘플이 35개, 컬럼이 2개, 변수가 2개. X 테스트는 샘플이 12개, 컬럼이 2개. 그리고 Y train.shape, Y test.shape. Y train 35개 레이블, Y 테스트 14개의 레이블. 그렇죠? 만약에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35개와 14개로 나눴다면, 만약에 그렇게 나눴다면 np.unique 그냥 출력해볼까요? Y train 테스트 해보세요. Y train 뭐만 들어가 있어요? 도미만 들어가 있죠? Y 테스트 14개가 전부 다
빙어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샘플링인 게 sequential 샘플링인 게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train test split이라고 하는 함수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뭐 랜덤 샘플링이나 stratified 샘플링은요, 이 함수만 이용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 아규먼트만 설정을 더 해주시면 되니까. 되셨습니까?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